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생활하는 집, 또 일하는 사무실, 자주 가는 상점들, 이런 곳들의 가치를 매기는 보이지 않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말이죠, 이 기준이 무려 10년 만에 정말 대대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질문,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의 가치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이게 사실 수백만 명의 부동산 소유주분들께는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답은 바로 공식 감정평가 체크리스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건물의 가치를 매길 때 쓰는 일종의 공식 기준표 같은 거예요. 이 목록을 보면서 여러 부동산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아, 이 건물의 가치는 이 정도구나 하고 딱 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모두가 쓰고 있던 이 평가 규칙이 글쎄요. 2014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2025년을 앞둔 지금까지 무려 10년 넘게 그대로였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첫 번째 섹션입니다. 10년 묵은 규칙. 부제가 재밌죠? AI 시대의 폴더폰에 쓰는 격이다.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은 이렇게나 변했는데 규칙은 옛날 그대로였던 거죠. 이 낡은 규칙이랑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흥미로운 건요. 전문가들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이렇게 말했죠. 기존의 체크리스트는 변화된 시장 환경과 다양해진 건물 유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요. 딱 인정한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우리 건물의 변화입니다. 그럼 대체 지난 10년 동안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길래 옛날 규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명확한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 빌딩 같은 것들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건물의 80% 이상이 바로 이런 주거용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 집합 건물들 중에서도 특정 분야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19.5%.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지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진 2014년 이후 산업용 집합 건물이 늘어난 비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엄청난 증가가 가능했던 건 예전 체크리스트로는 제대로 평가조차 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산업용 건물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산업용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전통적인 공장이 대부분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바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지식산업센터예요. 산업의 얼굴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론 변화가 산업 분야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옛날 규칙이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처럼 주거 형태가 엄청 다양해졌잖아요. 이것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요. 또 갈수록 중요해지는 녹색 건축이나 제로 에너지 인증 같은 친환경 요소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옛날 기준으로는 평가의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현대적 체크리스트의 탄생.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 명확해진 거죠. 아, 새로운 규칙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연구팀이 이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이 연구 과정이 정말 흥미로워요. 마치 탐정처럼 움직였거든요. 우선 무려 1950만 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싹 다 분석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본 게 아니라 일본 같은 해외 선진 사례들은 어떤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에만 앉아있던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뛰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을 만나서 깊이 있는 인터뷰까지 진행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졌나? 이렇게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까요?
완전히 새롭게 바뀐 부동산 가치 평가의 핵심 업그레이드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시스템의 구조 자체예요. 예전에는 그냥 요인과 세부 항목, 이렇게 2단계로 좀 단순하게 나눴다면 이제는 조건, 항목, 세부 항목, 이렇게 3단계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세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나이를 평가할 때도 그냥 경과연수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유지관리 상태는 어떤지까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정밀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조만 바꾼 게 아니에요. 크게 4가지가 개선됐는데요. 첫째, 공업용 같은 낡은 용어를 산업용처럼 현대적인 말로 바꿨고요. 둘째, 단지 요인처럼 특정 경우에만 쓸 수 있던 표현을 단지 요인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단일 건물에도 쓸 수 있게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셋째가 방금 말씀드린 3단계 구조로의 변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현대 시장 상황에 꼭 맞는 새로운 평가 기준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상업용 건물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 그냥 건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큰지 이런 것들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걸 봅니다. 바로 임차인 구성, 즉 어떤 가게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건물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이요. 사실 이게 그 상가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 항목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똑똑한 변화는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주거용 건물, 그리고 업무용, 산업용 부동산 모두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 요인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기준, 그러니까 녹색 건축 인증 같은 것들도 이제서야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정확한 가치가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바뀐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라는 건요, 말 그대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지어 보험에 들거나 세금을 낼 때도 이 모든 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치 평가입니다. 시장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 평가가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니까요. 또 친환경 설계 같은 현대적인 장점들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요. 결국 이게 다 모여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튼튼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년 만에 바뀐 규칙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분명히 규칙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 됐어요. 하지만 우리 도시와 건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진화하겠죠. 그렇다면 미래에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게 될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